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원일의 SBS 논설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 진짜로 그 버스에서 봉도사님이 정치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버스에서 듣는다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렇죠. 예, 버스, 택시. 예. 버스가 아니라 버스지. 버스예요, 버스. 버스인가? 예. 노래 있잖아. 우리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이러잖아요. 예. 우리 뭐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이러지 않잖아요. 네, 버스 지금, 안에서. 네, 지금도 저 6716 버스에서 목소리 예. 듣는다는 또 문자 들어와 있네요. 자, 8015 유후 출근하는 6716 버스에 봉도사님 목소리가 흘러요. 네. 난 열혈 청취자 빅백 노래도 신나. 자, 6716 기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국토부. 네. 이 교통을 관장하는 데가 어디죠? 국토부인가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누구죠? 김현미 장관. 김현미 장관한테 제가 저하고 절친이거든요. 네. 상 달라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왜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정봉주의 정치쇼 들으면 잠이 확 깨는 깨서 교통사고 제로율에 도전하는 방송. 거기다가 이제 웃음까지. 웃음까지. 정보도 있고. 예, 또 정보. 제가 이렇게 뉴스도 정리해드리고. 시간 없으니까 제가 오늘의 그렇죠. 뉴스 짧게 정리 박미연님, 원일이 기자님 나오셨다. 반가 기다렸어요. 후후.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의 뉴스 짧게 좀 정리 좀 예.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나왔는데 역시 부품이 노후가 됐는데 이게 스페인산이래요. 근데 스페인까지 갔다 오면 정품 쓰면 시간 걸리니까 사제 철공소에서 만들었었다. 그게 휘어지는 바람에 지금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91년도에 제조됐으니까 27년 사용했으니까 참 오래도 썼어요. 예. 사람도 그렇게 오래 쓰면 사람 수명을 하게 되면 그럼요. 150년 쓴 거예요. 네. 더 큰 문제는 요새는 중국산 중고가 신품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하니 자, 원청, 하청, 재하청 이 구조. 예. 사람 목숨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국토교통부, 노동부 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네. 이게 후진국형 사고거든요. 그럼요. 선진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세계 나가면 다 선진국이라 그래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언제까지 이런 사고를 계속 보면서 가슴 아파할 거냐고요. 하여튼 뭐 사람 값을 소중히 하는 사회. 이게 예. 선진국이지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요. 예. 자본의 가격을 뒤로 하고 인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 네. 사람 목숨값보다 더 중요한 비용은 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삼성이 지금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4.5조 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어허. 매출 62조 원입니다. 야, 14.5조 원이 순수익이에요? 네. 영업이익 순이익 말고. 예. 자, 일단 좀 주세요. 예, 근데 이제 웃지도 못하는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학교 가 계시잖아요. 근데 안 계시니까 이게 점점 이익이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삼성 분들이 이게 제대로 좋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속사정도 좀 있어요. 14.5조 원 중에 반도체만 지금 10조의 이익을 갖고 있고요. 삼성뿐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이게 그러니까 장독갈치고 좋은 거지. 예. 모바일은 지금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게 이익률이. 예. 이게 사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는데 때마침 오늘 또 따끈따끈한 이제 10시에 좀 엠바고 풀린 이제 기재부 발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그 상황에 대해서 수출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수가 지금 점점 받쳐주지 못해서 그게 좀 걱정이라는 그런 이제 경제 동향 발표가 좀 나왔는데 세계 경제가 좋고 지금 우리도 지금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고용 시장이 지금 안 좋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가 없다. 예, 취준생 문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과 SK 뭐 이렇게 대기업들의 그 천문학적인 영업이익률은 좋아지고 있지만 밑바닥의 전체적인 내수 시장과 고용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돈을 벌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을 수가 없다라는 점.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우리의 지금 위크 포인트니까 정부가 이제 여기에 착시되지 말고 자랑만 하지 말고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방금 우리 원일이 논설위원께서 위크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단점이다. 이거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8204님 화물 기사도 많이 듣습니다. 오후 백경준님 항상 시원한 목소리 너무 좋네요. 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자,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 특히 택시 기사님들 가조 나조 다조 저기 축구 나가셔서요. 반드시 10시에는 103.5MHz SBS 정봉주의 정치쇼 들으시라고 광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요. 예. 자, 키신저 잘 아시죠? 예. 뭐 우리도 잘 알죠. 전 국무장관. 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자, 키신저가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의 키신저인가요? 네, 맞아요. 네. 미중 외교를 텄던 예, 90 핑퐁 외교. 예, 90 넘으셨어요. 이야.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왜 지금 뉴스가 되냐면 예. 그 독불 장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두 사람 말을 들어요. 두 사람은 한 명이 이제 키신저고 또 한 명이 리처드 하스 미 하원 외교협회 의장 이 두 사람한테만 조언을 듣습니다. 예. 자, 키신저가 백악관을 지금 또 이제 들어갔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북핵을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끝내라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공감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완전히 끝내라는데 영어로 하면은 doing halfway라는 게 있고 doing it completely라는 게 있는데 요 두 개가 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마지막 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완전히 그럼 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끝내라 하니까 이제 폐기를 위해서 그럼 또 전쟁하라고 좀 조언한 거냐? 그게 아니고 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이른바 북중 빅딜론.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중국한테 김정은 정권을 바꿔줘. 레짐 체인지를 해. 그럼 우리 주한 미군 철수 뺄게. 딜하자고. 이거를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키신저가요? 예, 이건 전쟁보다 전쟁에 맞먹는 또 다른 재앙이죠. 한국한테는 주한 미군 철수가 갖고 오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이 파급 효과를 보면 필리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북한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신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컴플리틀리하게 완전히 끝내라라고 조언을 하면서 내놓은 미중 빅딜론 요게 실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게 외교가의 지금 이게 큰 이슈입니다. 그 내용도 다 나온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오늘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또 하나 했는데 북한이 ICBM 능력이 개발됐기는 했지만 재진입 기술은 개발 중이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재진입 기술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은 아직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가 작동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지금 막 우리가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는 전쟁 시나리오보다는 이른바 외교력. 근데 그 외교가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 했던 그런 뭐 적당히 북한하고 대화해서 타협안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지금 외교적 해법. 이른바 북중 빅딜론 같은 거는 북중입니까? 미중입니까? 미중 죄송합니다. 예, 아까도 북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헷갈렸어요. 입에 붙어서 이게. 자,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바꿔주는 대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식의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빅딜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물론 정해진 건 없지만 뭐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이 지금 강대국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실검 이슈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 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결정나요? 예, 오늘 돼요. 몇 왜냐하면 시에요? 아니요, 시간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16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자정이니까 주말에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말에 발표 안 하죠, 이거. 발표 안 하니까 이제 금요일은 오늘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이게 지금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재판부에다 공을 그냥 툭 하고 넘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은데. 뭐 아시다시피 어제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30분 시간 손댄 거 빨간 거 이거 했잖아요. 이거 썼어요. 그게 누구 필적이래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사 의뢰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의혹의 7시간이 7시간 30분이었는데 인위적으로 30분 줄였다는 점. 요게 이제 청와대 발표의 이제 의미의 이제 핵심 포인트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청와대 시스템이라는 게 그 당시에 국민들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청와대 시스템이 가동이 됐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참 이건 실망스러워. 보수 진보 떠나고 이건 개탄할 노릇 예, 아니에요?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는 사실관계는 이미 재판에 다 기록으로 다 지금 가 있어요. 그런데 재판 기록으로 가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재판부에 이미 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재판부에 간 거는 첫 보고 시간이 오전 10시로 가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30분 전이었었다라고 수정은 가능하지만 7시간 하고 7시간 30분 하고 뭔 대수 그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청와대의 시스템이 국민을 위한 진실 규명이 아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동했다라고 하는 개탄스러운 점은 있지만 30분이 무슨 그렇게 본질적 차이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뭐 좀 깨우뚱하는 측면은 좀 있죠. 근데 30분을 그 공문서 이후에 대통령 행정명령인가요? 그 네. 규정까지 바꾸면서 할 정도면 그 이후에 나왔던 7시간 해명도 다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개연성은 있지만 예. 그거는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있을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예. 이 사건을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이게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불법 사건. 조작 사건이다. 사회 조작했다는 거죠? 네, 손을 댔다 이제 이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의 이슈 중에 이슈가 될 겁니다. 이제 국감에서도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되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원포인트로 이제 국정감사를 이제 갖고 왔는데 예. 국정감사보다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선거구제 개편에도 관심들이 많아서 어찌됐든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 신청 실명제가 지금 처음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증인들 이제 신청을 할 때 누가 신청했느냐, 홍길동 의원이 신청했느냐, 봉도사 의원이 신청했느냐, 실명제가 지금 이제 명기가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 양날의 의원들은 불편한가요? 아니요,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됐던 이유가요. 뭐 다 잘 아시지만 국감 피감 기관들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와서 이제 뭐 읍소하고 술 사고 밥 사고 이제 뭐 흥청망청 하는 예. 거라고들 하지만 제 경험적으로 최악의 국감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국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재벌 총수들이 37명이나 불려 나왔었어요. 기업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여의도에 와가지고선 이걸 이제 이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여의도 바닥이 밤만 되면 흥청망청의 정말 전형이었었어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이 누가 신청을 했길래 도대체 이러느냐에 대해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막 그렇게 이제 애를 먹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정세균 의장이 그러면은 실명제를 하자 이렇게 됐더니 거꾸로 말이에요. 초선 의원들 자기 이름으로 알리고 싶은데 예. 이게 이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초선 의원들은 국민들이. 그런데 이제 국피감 기관이나 이런 데 있어서 증인 신청을 한 의원이 실명제로 딱 등록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어허. 로비를 이제 딱 눈에 띄니까 예, 집중적으로 가서 막 로비를 하는 그 거예요. 초선 의원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좋은 측면도 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실명제에서 이게 모든 정책이 이게 앞뒤가 있고 명암이 있고 부작용이 있구나. 근데 투명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일단 예. 투명해야죠. 일단 투명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의원들이 지금 그 증인 신청을 하면 누가 신청을 했는지 했는지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면 불러놓고 한마디 말도 안 시키고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윽박지르고 이러는 것도 또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하나하나 투명하게 지켜봅시다. 3352님 비닐하우스에서도 많이 듣는답니다. 고정입니다. 3018님 덤프트럭 운전자들도 많이 들어요. 봉지영아 한번 언급해 주세요. 자 문자 많이 와서 기분 좋습니다만 기사님들 안전운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일 기자님 네. 인사하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여의도 UFC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끼지 마세요. 소개하기 전에. 자, 여의도 UFC. 자, 매주 금요일 여의도 UFC인데 현역 의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서로들 피해. 국감이라 바쁘셔가지고. 국감이에요? 예. 오, 아주 국감 기간이에요? 낙선한 장관님께서 모르는 게 없으시오. 최고위원이세요. 아하. 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정준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 지금은 놀고 먹고 있습니다. 예. 네. 한때 금태섭의 친구. 걔가 저를 친구라고 안 해가지고요. 최강욱의 친구. 걔도 친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대 동기? 예. 법대 8학번이시죠? 86학번입니다. 86학번이요. 네. 예. 잘 아시네요. 68년생. 네. 67년, 66년생. 예, 좋은 잘 알죠. 때입니다. 좋은 때. 네. 저는 제가 소개할게요.
하지 마세요. 언제 오셨어요? 저는 정말 새로운 보수의 불씨를 살리려고 그래서 좀 제대로 바른 정치 해보자고 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말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바른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진수희입니다. 우리 방송 청출 떨어뜨리겠어요? 자, 진수희 17대 18대 국회의원 그리고 한때 복지부 장관 하면서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잘했다는 평을 받고 있죠. 자, 세 분 처음 만나시죠? 아니면 지난 대선 때 최민희 의원님과 정준길 대변인은 그 일합을 여러 차례 겨루셨고. 그렇죠. 불꽃 토론했죠. 예. 저는 다 세월이 최연- 지나면 그것도 정이에요. 네. 추억이고. 반가웠어요. 엄청. 저를 추천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수 의원님. 저는 최민희 의원님은 오늘 처음 뵙는데 마치 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오. 그런 착각을 갖게 하시네요. 근데 얼굴이 좀 너무나 닮지 친근- 않았어요? 그럼 제가 영광이죠. 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정준길 위원장님은 제 바로 옆 지역구에 또 한때 당을 같이 했었던. 아, 우리 진수 의원님은 네. 제가 연말에 예. 휴가 갈 때 MC를 좀 맡으세요. 그럼 청취율 제대로 떨어지겠어.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다시 화려하게 자기가 오면 컴백하려고. 올라오게 하려고. 뭐 충분히 제가 예. 불쏘시개가 돼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진짜 진수 의원님하고 네, 최민희 저 의원님. 처음 봤어요. 화면에서는 예, 많이 원래 뵙죠. 쌈딱들은 서로 금방 알아봐요. 쌈딱이라뇨. 자. 쌈치킨. 자, 왜 파이팅 치킨이라 그랬지?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는 국회의원도 춤추게 만든다. 이 두 분은 해병대 국회의원이에요. 한 번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 정준길 의원님은 의원님이래. 변호사님은 그렇게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추미애 대표랑 예. 광진을에서 일합을 겨루었는데요. 예.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 우리 당에서 좀 멋지게 좀 나르샤도 해주시고 그러는 덕에 예. 아주 의외로 패배를 하고 의외로 패배해요? 예. 아, 제가 그 얘기 다 들었어요. 뭐 여기저기 당선 다 됐다 그러면서 다니셨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날 그쪽 캠프에서 축하한다고 전화를 받았었죠. 오.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이겼어요? 앞서가는 근데 걸로. 왜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 여론조사가 좀. 여론조사도 괜찮았는데 네. 당시에 그러니까는 여론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소리 없는 우리 대중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방송과 언론을 보다가 기고만장한 당시의 새누리당 예. 지휘부가 공천파동을 하는 걸 보고 이놈들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희생양이다. 그 표가 한 표로 몰렸는데 한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불이익이 됐죠.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하시면요. 네. 저를 찾아오세요. 왜요? 국회의원 나가기 전에. 저만 온갖 방송에서 새누리당이 일당 뺏기고 민주당이 일당 될 것이다. 저만 예측해요. 저는 통계를 갖고 전국 27개 지역을 샅샅이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안심번호로. 네. 그 정확히 맞췄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예. 그 지난번 총선에서는 근데 왜 그놈의- 안타까운데 아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나눠져 있어요. 너무 진박 타령 때문에 TK 쪽의 소위 진박은 예. 재미 보고 멀쩡한 수도권이 제대로 된 분들 다 떨어지고. 정준길 변호사님 진박이에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서울과 서울에 있는 수도권은 예. TK 그 몇 사람 지키려고 하다가 다 희생양이 되고. 벼락 맞았죠. 예.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또 뭐 근데도 저희 그 당에서 안 나오시고 계속 계신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아니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4월 6일인가 7일쯤에 8일인가 네. 그때쯤에 빨간 옷 입고 대구에 출마하신 분들이 네. 무릎 꿇은 사진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예.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의도 보고서가 내려갔어요. 여의도 보고서가 내려서 비상이다. 일당 무너지고 150석 무너진다. 근데 무릎 꿇으라는 게 그분들이 우린 다 되는데 왜 무릎을 꿇으라 그러지? 한 10대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손수조는 또 뭐 여기 왔고 어버나? 예. 예. 근데 그 여의도 보고서는 우리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도 보고서 정봉주 의원이 쓰셨나요? 아니 실제 여의도 연구소 이게 실화예요. 여의도 연구소 예, 보고서. 여의도 연구소 예. 보고서. 아,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 그때 여론조사가 이제 일반 유선 활용한 ARS 조사랑 안심번호 조사가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는 안심번호를 했는데 여의도 연구소는 컨텐츠가 좋잖아요, 거기가.
이쪽 저쪽을 떠나고 정확하게 가급죠. 오랜 노하우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는 실제로 이런 조사한 결과 서로 우리 공유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근데 거기서 이거 비상이다. 그래서 그냥 그 한때 연구소장이었어요, 제가. 어머, 저 표정. 아니 뭔 안 한 거 PR 없어. 안 한 건 자랑을, 없는데 예. 지금 왜 이렇게 근데 불참 지금 노숙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앵커께서는 본론으로 안 들어가세요. 이게 본론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 새누리당이 그때 예. 너무 오만하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적어도 과반수는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내부에서 그럼 한 위기의식이 170 내지 180석까지 갈 거다. 예. 그럼 민주당이 90석 내외일 거라고 상당히 많이 가면 위기감을 가지고 110석까지 갈 거다. 그런 위기감이었는데 결국 그때 그 자만하고 오만하다 보니까 결국은 형편없는 결과가 나왔고 사실 그게 또 연결이 되어져서 탄핵으로 연결되고 탄핵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보수가 분열돼서 존경하는 우리 진수 의원님과 제가 이 당을 달리해서 지금 지금 그럼 자유한국당 소속의 현재? 그럼요. 네. 자한당이라고 불러요? 한국당이라고 불러요? 자유당이라고 불러요? 그 자유한국당이라고 불러주든지 풀네임은? 아니면 한국당이라고 한국당. 불러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기 자꾸 왜 최서연이라고 안 부르고 아니, 근데 최순실이라고 불러요. 저기 그 진수 의원님 옛날에 통합진보당 진보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불러다니는데 왜 자꾸 한 통진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나는 그렇게 안 불렀는데 근데 모르겠네. 목소리 지거지는 거니까 부르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국당 현재 소속이시고. 네네. 제가 너무 지금 편한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얘기를 계속. 오늘 방청색으로 나오셨어요. 방청 얘기예요, 저. 자, 한바탕 그래도 그 살풀이하고 부탁거리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지. 자, UFC 첫 번째 주제. 세월호 자료 조작 7시간의 비밀이 아니라 7시간 반이었다? 어허,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근데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이다. 예, 이게- 일단 변호사한테 여쭙겠습니다. 예. 정당의 입지, 정파적 입장 떠나서 법률적으로만 판단해 주세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에 예. 원래 시간이 9시 반이었는데. 반이었는데 이걸 10시로 나중에 고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훈령 원본을 빨간색 줄을 거기에 불법 수정해서 가필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공용문서 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공용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공문서? 그렇죠.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른데 그냥 공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것이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었기 때문에 원본에 적색 줄을 걷고 거기에다가 수정을 했는데 이것을 고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장의 심의 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공용문서 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좀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제처장의 심의 필증 첨부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대통령이 구두로 고치라고 혹시라도 당시에 재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공용문서 훼손 성립 여부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순간부로 정준길 변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합니다. 보고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시겠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아이, 그거 포토라인에 쓴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반이고 과연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30분의 시간이 허위 보고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척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거 근데 또 그러니까 한간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30분 이 시간을 조작하고 훈련까지 조작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제까지 발표한 그 자체도 기본적으로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한 첫발이 근데 이제 아니었었냐?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좀 이렇게 약간 좀 제가 보기엔 미쳐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크레이지 맞죠. 왜냐하면 자 지금 확인된 사실은
9시 반인데 10시로 수정했다라는 예. 사실. 그렇죠? 그다음 대통령 훈령이 수정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것이 불법적인 수정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바뀌어진 경위나 과정이 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사죠. 확인을 해보고 수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순서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이것이 공용물건 훼손에 해당한다면 그럼 다 죽일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다 확인하고 방송하라 그러면 정치쇼는 이 주제 못 다루죠. 아니요. 그래도 다뤄요. 확인 안 하고도 막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했던 게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전문가에 따라.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 인정한 건 9시 30분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전문가들은 10시 4분에서 6분 사이까지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9시 30분에 첫 보고가 올라가서 이게 정확한 구조 지시를 내렸다면 이게 몇 명이라도 더 살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9시 30분이 아니라 10시에 보고하면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10시 15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의 지시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5분 만에 지시를 내린 건데 9시 30분이면 45분 만에 지시를 내리게 되니까 이 4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진수 의원님.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박근혜 청와대는 그냥 불법, 탈법, 지금 아까 우리 정준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불법, 탈법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근데 7시간도 그렇게 한 거를 보면 30분 일찍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무슨 더 빠른 조처가 내려갔을까 하는 의심까지도. 근데 왜 들죠. 고쳤을까요? 왜? 그러니까 정말 10시에서 한 15분 만에 그냥 첫 지시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하는 책임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그냥 얄팍한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정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세요? 저는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이면 검사의 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중수부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하고요. 당시에 한나라당 수사를 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수부 검사들 앞에 가면 수사 제대로 하세요. 그때 저희 박수 많이 받았잖아요. 예,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수사 제대로 하세요. 나를 반드시 감옥에 두세요. 근데 피의자로 저희 우리 갔어요? 사회자 같으신 분들은 우리 정봉주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중수부에 와서 조사 받으실 그런 어떤 레벨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형사부. 왜냐하면 뇌물 받아 먹거나 예. 아니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사람이 와서 조사 받는데. 그래, 전 그런 건 관계없어요. 그런 거랑 저는 관계없으시잖아요. 소액 매수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셔가지고 몸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셔가지고. 아니 검사의 촉으로 왜 고쳤을까요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쭈냐면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를 떠났고 아이들 생명에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일단 정파적 이익을 떠났고 순수하게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고쳤을까요? 그래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반이라고 얘기하면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두 분입니다. 저 최민희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싸우고도 이름을 모르세요?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세요.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더 많은 임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냐라는 문제제기는 당연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쟁화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좀 걱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지적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금 기본 지침이 그렇게 고쳐진 것을 안 것이 지난달 27일이고 상황 보고서 그 고쳐진 것을 인지한 것은 11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9월 11일이요? 근데 왜 어제 발표했냐? 그렇죠. 10월 10일. 근데 왜 이거 10월 어제 11일. 발표했냐 이거. 국감하는 첫날. 왜 국감하고 박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이슈가 되든 이럴 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또 과연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까지 발표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반이었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린다. 그러니까 가려진다. 발표하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하고 이것을 제때 하지 않고 몰아갖고 이런 시점에 하니까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거꾸로 역공을 그러니까 이제 당하잖아요. 불필요한 정쟁의 빌미를 준다. 뭐 이런 게 참 뜻인 바람직하지 것 같아요. 않은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뭐 비서실장이 나서서 한 거는 저는 뭐 아니, 별로 그건 충분히- 논란거리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비판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그런 비판 지우고 왜 했을까요? 왜? 아니 그 그거보다 지금 진수 의원님이 30분? 지적했지만 뭐 좀 그래도 빨리 대응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이후에 뭐 위법행위가 다른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거 말고? 거 말고 네, 네. 검사님 네.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또 검사네. 총장님 네. 어떤 촉이 무슨 촉이 발동을 해요? 이 총장은 대외적으로 아주 예.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우리 지금 때문에 내부 예. 회의 중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 총장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저 유능하신 우리 반부패 부장께서 예. 직을 걸고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상을 밝히도록 하세요. 지금 반부패 부장 되신 거예요. 누구 난 반 싫어 나 본인이. 하나 좋아. 진수 의원님 터지는 거 보니까 아재 맞네. 맞아요. 아줌마 맞지. 아재 개그에 터지는. 아니 그런 그 간단한 이유일까? 아니면 그 시간에 뭔가 다른 일을 했었던 걸 진짜 우리 커버하려고? 봉도사 집요하게 저 말 끌어내려고 지금. 그러니까 커버하려고? 아니 전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저도 세월호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그 7시간 행적을 분단위로 막 외우고 그랬었거든요. 12시 30분에 노동비서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근거가 남아있고 근데 뭐 14번의 지시를 했다 이런 것도 근거가 안 남아있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네, 저도 근데- 풀리지 않는 예. 의문이고 제가 세월호 국조위원을 해서 뭔가 중요하니까 고치지 않았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를 숨기려고 한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저 숨긴다는 얘기도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한 방송사 뉴스에서 여전히 또 멍자국 얘기를 보도하더라고요. 무슨 보도? 멍자국. 얼굴 얼굴에 멍자국. 네, 그 보도가 다시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다 그러니까. 나왔고 훈령을 고친 이유가 저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이제 또 그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아니 그 특검도 박영수 특검하고도 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잘 모르시나요? 좀 개인적으로? 알죠. 예. 근데 그분도 네. 그 100일 동안에 이렇게 추적을 해보세요. 100일 동안에 한 2, 30일 정도를 이 7시간 행적에 집요하게 다 붙었단 말이에요. 네. 결국 아무 소득이 없었고 그리고 100일 지난 다음에 여야가 합의해서 자연스럽게 추가 연장을 조건으로 100일을 줬는데 왜 도대체 황교안 대행은 서둘러서 그냥 100일에서 닫았을까? 이런 등등의 검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 그래서 결국은 김영재 의원 들어갔고 김영재 의원 부부를 다 구속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진실에 대해서는 좀 아니 근데 우리 예. 저 봉도사께서는 예. 그게 궁금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나름 개인적으로 뭔가 이 추론이 되는 게 아니, 있는 추론도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추론도 안 하고 싶어요. 진수희 정말- 의원께서 정말 봉도사를 그려는 순간 빠져나가는 정말 봉도사. 팩트로 궁금해요. 아마 그리고 이건 중요한 문서라고 지금 그 우리 그 검찰총장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이거 위험할 근데 수 그거를 있다. 그 직후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한참 지난 후에? 이것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대통령 훈령 불법 수정이 이제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예.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고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월호 사건이 예. 국가 위기 상황 사건이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이런 세월호 같은 이런 중요 재난을 누가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마땅히 해당하는 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굳이 포함시키자면 그래도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작은 의미로 협의의 의미로 봤을 때는 왠지 여기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쳤냐. 자, 안보는 국가안보실에서 한다. 그리고 재난 부분은 안전행정처가 한다.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고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좀 면피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고친 부분도 물론 있어요. 있고, 하지만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예. 재난 부분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청와대의 영역인지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분명히 하고 싶어요. 모호한 것은 광고 듣고 3부에 2부예요. 3부에서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예. 자, 뭐를 언제 바꾸니 얘기?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뭘? 안 해야 돼. 나 얘기할 때마다 잘라서 중요한 거. 그러면요. 아니, 누가 지금 하는지 얘기나 하고 가야죠. 제 목소리 최민희 의원님. 해병대 의원입니다. 예. 자, 정준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님. 네. 진수희. 네. 다르게 살았어요? 추석 부르신 거 예. 같아가지고. 바른정당 최고위원님. 최고위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좀 의자 좀 올리세요. 같은 애 키도 작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고. TV도 아닌데. 자, 아니에요.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훈령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준길 전 대변인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국가의 종합적인 위기 상황 관리를 안보실이 한다. 그리고 이건 종합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안보실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훈령을 바꾼 시점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세월호 국정조사도 있었고 그때 운영위도 계속 이제 열리고 그랬는데 예. 그때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나와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세월호 아니라고 특조에 와서? 답변했어요. 예,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에 나와서 김기춘 전 실장이 이게 이 재난 컨트롤 타워는 안행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훈령이 고쳐집니다. 아,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시점이 그렇습니다. 시점이 그때 고쳐진 거예요? 네. 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세월호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이후에 고쳐졌다. 훈령이 고쳐지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이제 청와대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하게 되면 자, 총장님 그다음 수사 어떻게 됩니까? 반부패부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수사하게 해요. 이게 반부패부장 하는 거예요? 아니, 반부패부장으로 임명해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 부패부장이니까. 아, 이제는 그럼 그 수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검찰이 판단하는 그럼 건가요? 당연히 이제 일단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예.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중앙지검 몇 프로 갈까요? 공안부로 가지 않을까 공안. 싶습니다. 아, 네. 선거 아닌데? 네? 선거도 아닌데. 공안부가 이제 이게 공공의 안전, 이게 중요 사건, 정치인 예. 관련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공안부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안 2부 정도 아닐까 공안 2부. 싶습니다. 예.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근데 몇 기세요? 25기입니다. 25기세요? 연수원 25기요. 네. 연수원 25기시구나. 동기 중에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 제 누구예요? 대학 동기들이 지금 이제 금태섭 거기는 저기 어느 동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수원 아니, 연수원 동기. 우리 연수원 동기가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중요 예. 이제 청의 차장 검사. 차장 검사.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제 연수원 동기고요. 남부지검의 1차장 검사가 제 내년 동기고. 후년 3년 뒤서부터 이제 검사장 승진하는 기수죠. 내후년쯤 네, 되면은 내후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좀 법원에 누가 좀 그것도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법원에 누가 잘 나가냐? 지금 현재 예. 박근혜 전 대통령님 유명한 사건을 변호사. 예. 현재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세윤 부장이 예. 저랑 검찰 대학 동기 예. 그다음에 또 연수원 동기 같은 반 같은 조 예.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세현 부장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예, 근데 김세윤 부장이랑 저랑 그렇게 가까운데 예. 아무도 저한테 사건을 수임하러 안 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공정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유영하 변호사 대신 우리 정준길 변호사를 했으면 아니요, 바른정당 신경이나 쓰세요. 제가 좀 오지랖이 좀 지금 너무 넓어갖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자, 서재규님 9시 30분이면 세월호 전화는 구조할 수 있는 골드타임입니다. 본인들도 알았으니 조사했겠죠. 뻔뻔스러워요. 0114님 잘못 발표하면 문제가 되니 이것저것 검증하고 추석 연휴가 있어 늦어진 듯 하네요. 발표 시기로 본질을 흐리면 안 돼요. 자, 두 분은 국회의원을 진수 의원님 국회 2번 하셨어요? 네. 장관은 몇 년 하셨어요? 장관은 13개월 했습니다. 지금 생활은 좀 어떠세요? 네? 생활은 좀 괜찮으세요? 생활은 뭐 그냥 연금 소득자죠. 연금 받을 나이가 됐어요? 예, 제가 국민연금 받고 있고 저희 남편이 이제 연금. 예, 예. 그러시구나. 보기에는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예. 침 떨어져요. 아우, 너무 우아하다. 자, 국정감사. 네. 지금 시작했잖아요? 네. 그제 시작했죠? 네. 그제 시작했네? 어제. 어제. 왜 합니까? 자, 재선 의원부터. 국정감사 왜 해요?
여야가 싸우러 합니까? 아, 근데 매년 정기국회 때 한 3주 잡아서 국감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그 국정 운영 중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았나, 그 이런 걸 뭐 살펴보는 게 이제 국감의 의도인데, 목적인데요. 예.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1년에 한 번 날 잡아서 하는 이 국감, 이제 보세요. 이 국감 끝나면 반드시 또 국감 무용론 또 나올 겁니다. 그렇죠. 뭐 국감 때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내년 국감 때 또 똑같은 거 지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 잡아서 통과 의례성 국감을 하기보다는 정말 1년 365일 상시적인 그 국회를 열면서 이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 정책 감사가 돼야 되는데 늘상 보면 좀 바뀌는 게 있나요? 국정감사 끝나면?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원일 때 늘 작년에 지적됐던 거 어떻게 시정됐나 하는 걸 보고하는 게 한쪽 정도인데 그걸 항상 따져요. 이게 어느 만큼 시정이 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정했다고 하느냐 이러면 되게 답변이 무척 잘하셨네요. 예. 그때 같이 교육위원회 하면서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하고 같이 했었나요? 어서 많이 보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감에 대해서 그렇게 썩 뭐 높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 의원님은. 이게 정부 터는 거죠. 1년 동안 뭐 했나. 그래서 저는 이제 미방이었기 때문에. 국감하면서 꽤 스타로 등극을 했다고 혼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그 또 청와대 문건 하나 나온 거에 예. 제가 뭐 아주 그쪽에서 나쁘게 평가된 걸 보니까 터는데 제 경우는 몇 명 옷을 벗겼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는 야당 의원이었잖아요. 옷을 벗겼어요? 예, 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 정책 감사를 해서 그 정책이 정부를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비리에 초점을 맞춰서 해서 몇 명 옷을 벗겼고 그 어제 나온 뭐 방심위하고 청와대 관계자 대화 중에 예. 방심위 뭐 주요 간부의 뭐 비리를 포착한 것 같다. 제가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실제로 포착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포착한 비리를 가지고 그 후로 많은 일을 했죠. 그래서 저는 보좌진들이 굉장히 훌륭했었나 봐. 우리 네. 최민희 의원의 센스도 예. 있지만 둘이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이 있네. 서로 자기가 다 잘했대네.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시니까 네. 예. 제 수석 보좌관이 저하고 3년쯤 일하다가 어느 날 왼쪽 눈이 흐리게 안 보인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산재까지 갔더니 당하셨네. 당장에 그 일을 그만두라고요. 그 지금 회복이 됐어요. 네, 이제. 지금은 저하고 헤어지고 이제 한 3년 됐죠. 그래서 많이 회복돼서 요새도 만나도 별로 안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미안하셨겠다. 제가 봐도 안 좋아하겠어요. 네, 지금 뇌경색 유발자인데. 그 정세현 의장님실에 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분한테 제가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제가 24시간 거의 일하고 새벽 3시에 문자 보내서 이거 받아왔냐 막 이러면 그 보좌관은 그걸 다 응해주는. 그러니까 그냥 개무시해도 돼요. 예. 어머, 그냥 개무시요.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예. 그거를 다 받아주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를 가장 많이 낸 의원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좋았는데 그게 그 보좌관한테 진짜 미안하고. 맞아요. 예. 국감 때는 그 의원들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보좌진들의 맞아요. 정말 헌신, 근데 보좌관들이 열정. 정말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현재 보좌관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지금 사무총장이 없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그 우윤군 우윤군 총장 그 러시아 대사로 예. 가갖고 그 김경웅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사무총장이 된다 그러던데요? 아 그것까지 아세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 발표된 거 아니에요? 아직 발표 안 됐어요. 아니 그 내정됐다고 이거 기밀로 주네. 김경웅 사무총장 축하합니다. 저하고 친구거든요. 예. 예. 그럼 비서실장으로 가시나? 잘 아시잖아요, 빈자리? 김경웅. 알죠. 그 예. 인천 쪽에. 공도사님이 예. 저는 공직 아직 안 불가예요. 됐구나. 예. 각하께서 뭐 변호사님, 네. 사면은 됐죠. 형을 다 살았으니까 이제 복권이 안 된 건데 복권이 안 되면 공직 못하죠. 수임도 안 되나요? 수임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공직에 못 가냐고요. 비서실장 못하냐고요. 선출직은 안 되는데. 사면 받으시면 되잖아요. 사면은 받았죠. 다 살았으니까. 복권이 안 아니지. 되고. 복권도 복권이 안 받으시면 되죠. 되죠. 특별 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해준대요. 아이, 왜안 우리 해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또 이렇게 이렇게 헌정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문바인데 왜 안 해주지?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여기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또 그래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리고 거기 국회 여기서 헌정 방송을 계속 하는 게 정권에 도움이 국회 되니까. 가면 민주당 분열에 그 원흉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기자회견 보고 혼자서 안 돼요 그랬잖아요. 그게 네. 혼자서 절규를 했어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뭐냐면 네. 여전히 그 친문을 멀리하고 친문들을 안 하고 문바라고 하셨죠. 문바들을 요직에 기용 안 한 것을. 친문은 멀리하는데 문바는 가까이에요. 아이 가까이 해봤자 요직에 기용 안 하는 거 그거를 잘하신 것으로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자, 하겠다. 이제 두 분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당인지 뭐 통합인지. 너무 재밌어요. 요즘 핫해제. 핫해 경험 잘했어요? 예, 열심히 당을 어떻게 되는 지키기 겁니까? 위해서. 바른정당과 김무성 대표는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통합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죠? 중진들끼리? 아니요, 뭐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좀 아는 걸 갖고 아니 오세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에서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뭔가 이렇게 합해보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일탈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들고 와도 우리가 억셉트를 할 수가 없고요. 아니 근데 다수파는 그 자유한국당하고 보수 대연합 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수파가. 다수파 아니에요. 그래요? 숫자 나중에 갈라지면 그 숫자 내기 할까요? 숫자 내기 하세요. 지금 다수파 아니에요. 자강파가 6명 내지 7명, 아니에요. 13 내지 14시, 아니 8 내지 9. 8 내지 9이요? 네, 네. 아니, 여덟 내지 줄었어요. 최근에 2명이. 6 내지 7이에요. 아니면 중간에서 뭐 아침 저봐요, 생각 가만히 다르고 있잖아요. 저녁 생각 다르고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한 예. 가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자 야바라 그러던데 요즘? 제가- 낮에는 자유당이고 약간에는 바른정당 있고. 제가 보기에 한 6분, 7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내부에서도 가겠다는 분들이? 예. 뒤집힌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지금 확고한 분들은 그 정도 되는데 예. 그분들도 내부에서 당장 가자는 분들이 계시고 뭐하러 그렇게 서두르냐. 명분을 좀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핑계나 명분이 약하다는 예. 반증이죠. 만들어서 좀 천천히 가자는 분들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진수 최고위원님이 네. 바른정당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희망상을 얘기하신 거고. 자유한국당. 예.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의 내부 고민은 예. 뭐니 해도 지금 지지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하. 본인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명분이 있고 새로운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여튼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배신이라고 보는 어떤 시각은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에는 크게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는 탄핵되고 구속이 되고 이런 문제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보수 구직을 요구하지 말자. 다시 이제 보수가 단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통합론자들이고 대연합파. 그죠. 다른 이제 한 분들은 우리가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보수를 지향한 것이니까 예. 그런 자강파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보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크게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가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과 국민의당과 또 접촉하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파도 있나요? 예. 그 국민의당과 접촉하는 진수희, 분들이 하태경 뭐 이런 분들인가요? 아니요, 잠깐 이제 지지율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갤럽이 매주 한 예. 번씩 아마 오늘 지지율 조사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는데 예. 가장 최근의 지지율 조사가 갤럽 조사가 20석 바른정당이 9%고요. 107석에 자유한국당이 13%였습니다. 지난주가요? 지지난주 지지난주, 추석 전에? 직전. 예. 추석 온 다음에 좀 또 분위기가 바뀌었나 그러니까 요 오늘 발표되는 걸 좀 보면 알겠는데 이따 전화로 한번 연결할까요? 발표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세요. 그 20석 9%하고 107석이 13%는 근데 지지율로 치면 전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실 예. 말씀이 우리 많지는 진이야 않다고 제가 좀 보고요. 말을 하는 걸 끊으셨는데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 이 지금 갤럽 조사 말고요 또 다른 리얼미터 조사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예, 리얼미터에는 거의 더블 예, 정도는 그래서 하죠. 그건 ARS이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마저 하면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크게 두 파가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최종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우리 자유한국당과 합해서 범보수 통합으로 가는 분들과 그리고 유승민 전 후보죠. 후보를 중심으로 한 자강파가 있는데 자강파가 사실은 저는 갈 데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그럼 내부에서 과연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의 일부 개혁 보수를 얘기하는 분들과 결합해서 하나의 당으로 갈 수 있느냐. 저는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고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결국은 호남에 국회의원이 많이 있는
이 국민의당의 다수들이 결국은 저는 민주당과 결합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남은 게 안철수 대표와 그 주변의 분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와 주변의 분들이 남으니까 소수가 오히려 남겠죠. 그분들이 남아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정치에 관한 도모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있지만, 보이는데 과연 미래가 있을지는 좀 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 유승민 의원은 이미 당을 완전히 갈라서 쓴 것 같아요. 왜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에 대해서 뭐라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 영감님은 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죠. 이거 들으니까 영감탱이란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말한 걸로 치면 이제까지 네. 수없이 홍준표 이건 대표가 했던 막말은 막말 아니잖아요, 수준에 이게 뭐가 비하면 막말이에요? 영감님이라고 님자까지 붙여드려서 예. 장인한테 영감탱이로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의 그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어쩌면 귀엽게 그냥 조크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제가 그 얘기를 길게 할 그 생각은 없고 하여튼 저는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몇 분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는 걸 통합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강판가 우리 최고위원님은? 네, 야합일 수밖에 일단 파가 없어요. 두 나눠진 것만은 분명하네요. 자강판과 그러니까 예한 거 어떻게든 보시니까. 새로운 보수의 불씨를 예. 살려서 뭔가 정치를 바꿔보자고 하는 분들을 자꾸 자강이라 그러는데 뭐 자강 좋아요. 왜냐하면 정당의 책무는 모름지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강 스스로 강해지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뭐 가치나 이념을 같이 하는 그 집단이 있으면 같이 그때 가서 합하는 게 이게 정당의 상시적인 책무인데 그걸 뭐 자강파라고 얘기를 하면 멋있어요. 오케이. 모처럼 장관의 포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몇 분이 불과 10개월 전에 도저히 이 당으로는 그 새로운 정치 좀 혁신된 보수가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맞아요. 나온 11월 사람들이 이전인데.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면서 나온 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이름 하나 빼고는 달라진 게 없는 그 당에 보수 통합이라는 무슨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을 하는데 예. 우리 국민들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아픈 그러니까 진실을 잠깐 저 얘기 안 끝났어요. 예. 두 분 계속 싸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이 아니고요. 그냥 예. 내년 선거 앞두고 그냥 야합하는 이합 집산이다. 이합 집산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 야합 야합이에요. 집산. 국민들이 보기에. 예. 그러면서 드는 그 핑계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 여당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야당에게 주는 분들은 국민이에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표를 주는 유권자들도 국민이에요. 근데 그 국민들이 절대 동의 못하고 명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통합을 하면서 우리가 문재인 독주 막아야 되고 뭐 선거 어쩌고 정말 저는 국민들이 훤히 위에서 꿰뚫고 있다. 이거는 예.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김무성 대표님. 끊을 때가 됐는데 또 하고 끊을 때가 김무성 됐는데. 대표님 같은 분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내가 내 입으로 통합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하셔놓고 한 이틀 전에 드디어 이제 커밍아웃을 하신 거예요. 데드라인까지 줬어요. 데드라인까지 주면서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시고 싶으면 그냥 같은 생각 가진 분들 몇 분이 그냥 조용히 가시라고 이렇게 남아서 이 당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너무 괴롭히지 말고 근데 사실은- 조용히 가시라는 잠깐만요. 여기 거예요. 검찰총장은 아직 얘기할 때가 안 됐어요. 근데 직위를 바꿔줄게. 자유한국당 대표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아픈 진실이 예, 하나 아픈 진실. 있어요. 이게 예.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바른정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현재 20명이고 20명? 전에는 한 30여 명 되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나눠진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당의 당원 가운데에서 당시에 바른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나간 분들은 전체 당원의 2%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의원들은 대가리, 나갔지만 위에 상층부는 대가리에 이겼지만 있는 사람들이 그건 비어요. 대가리는 안 돼요. 죄송합니까? 예, 그럼 위에 말을 바뀌어서 위에 두상. 국회의원이나 그런 중요 정치인으로 보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간 거로 보니까 뭔가 크게 나눠진 것 같지만 실제로 나간 당원 숫자는 잠깐만요. 별로 없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돌아오는 게 합당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집 의원들은 나간 사람이 돌아온다. 돌아오는 거에 불과한 거고. 지금 돌아온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를- 살짝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이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인정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자, 우리 당원 수가 몇 명이다라고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7만 명 예, 밖에 그러니까. 안 돼요. 아니 그 7만 명은 대단한 정말 7만이에요. 예, 보수에 지난번에 나 이제까지 보수 싫었는데 유승민과 저 바른정당이 하는 보수라면
그러면 나 보수 괜찮다고 14명 생각한다라고. 복당할 때 들어온 당원들이에요. 그 당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보수의 외연을 확대한 저는 저 자유한국당에 뭐 100만 명 넘나요? 그 당원들보다 새로 유입된 이 7만 명을 정말 저는 소중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합당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새로 유입된 이 7만 명 다 그나마 어렵게 유입된 이 외연. 전하 우리에겐 아직 7만 명의 당원이 있사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짝 끼어들면 저는 확 껴들어도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뭘 하는 건 야합 집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역시 언론인 출신이라. 헤어졌다 만나고 만났다 헤어진 거 우리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진보신영의 전공이다. 네, 우리 이합 전공. 집사는 여기 전공이고. 그런데 어설피 배워서 야합 집사는 하지 마라.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저희도 별거 다 해봤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두 정당이 왜 결렬하게 된 긴 과정, 총선 때 유승민 대표에게 친박들이 한 거 저희 정말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보수당의 갈등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이합 집산이 되려면 당시의 진박들 있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적 행태를 했던 분들이 책임지셔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다 되지 않으면 그건 야합 집산에 불과하다. 알겠습니다. 요 문제 여기서 제가 정리하고요. 한마디만요. 하세요.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처럼 내이는 말이 있어요. 아니, 혼이 정상해?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버티고 견뎌내면 저는 분명히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이 바른정당에 다른 미래당으로 이번에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당원이 늘 생각을 해요. 겁니다. 예. 네. 자, 마지막.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얘기 오늘 결론 나오는데 예. 오늘 결론 나오죠. 나중에 예. 그 대선할 때 안철수 대표가 우리 예.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요. 예. 지금 이 박근혜 오. 전 대통령의 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그 말의 순서가 틀렸어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무죄 추정이 원칙이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미 함께 구속해서 함께 기소할 수 있었는데 일부 사실만 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를 남겨놓은 거니까 이거는 권력 남용에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오히려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아니 직권 남용까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재판부가 이 재판을 하면서 6개월 안에 끝내기 위해서 피고인의 방어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의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라면서요. 그런데 거기 영장 아니 6개월 내에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3번 4번을 했는데 변호사들은 알아요. 예. 일주일에 3번 4번 재판하면요 재판 준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방어권까지 침해되는 상황까지 해서도 6개월 동안 못해서 지금 뭐냐면 재판을 선고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된 거는 재판부 책임인 거죠. 팔꿈 아프다고 안 나간 거니.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짜 3번 4번 해보세요. 그때 재판 한 일주일에 몇 번씩 전 날마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이제요 끝날 때가 돼서 뭔가 얘기가 너무 복잡하고 예. 저는 새로운 증거들이 또 나왔고 예. 그리고 또 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 구속 기간이 좀 연장돼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 분이 그냥 추정만. 예측만. 그냥 연장되지 않을까요? 연장돼야 연장되는 하죠. 게 아니 추정 못 예측. 연장. 연장. 연장돼. 친구 세윤아 그 법에서 배운 대로 해라.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인사하세요. 끝났어요. 벌써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의도 UFC 최민희 의원님, 정준길 변호사님,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오겠습니다. 비정치회담.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그러나 모든 사건과 모든 생활은 결국 정치에서 시작한다. 네. 정치를 피하자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삶을 피하는 것이다. 바이 봉도사. 자, 함께 하실 분 하재근 문화평론가.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강경윤 SBS 퍼니 기자님. 안녕하세요. 허허. 허허. 아주 상큼하게 인사하셨네요. 네. 자, 뭐가 좋으셨어요, 오늘? 예,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예. 이효리 SNS까지 뒷조사한 이명박 정부. 아하.
사건입니다. 어제 기무사의 사이버예요?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사령부가 발표한 33인의 독립투사. 네. 제가 두 번째 들어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1번. 그러니까 봉도사님이 이관왕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어. 국정원 블랙리스트 들어가셨고 이번에 사이버 사령부 이 사이버 사찰 대상에 또 들어가셨고. 국정 블랙리스트에도 그때 나왔었어요. 그렇죠. 보니까. 네, 이관왕 하셨는데 세계일보인가 어디 국민일보에서 발표한 그거였었는데. 네, 이게 아무튼 뭐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진중권 교수하고 네. 같이 방송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9,300 그러니까 9,400명 박근혜 시절에 블랙리스트. 네. 네. 거기에 진중권 교수가 빠졌어요. 빠져 있어요. 맞아요. 네. 빠져 있는데 예. 82명 명단 세 번째 들어가니까 그날 방송 녹화하는데 제가 드디어 세 번째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 천장에 붙어갖고 방송을 해요. 기분이 없대갖고. 근데 어제 또 갔더니 검인가요? 자기가 상관왕 됐대. 예. 왜요? 이번에 또 나왔군요. 뭐 어디 나왔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네. 그걸 누가 신경 써요. 그랬더니 뭐 어디 나왔다 자기 책이 추천 도서에 올라갔는데 그걸 또 빼라 그랬대. 책 출판 블랙리스트. 출판 블랙리스트 거기도 있고. 네, 그렇게 3관왕. 이번에 예. 사이버 사령부까지 해가지고. 진중권 교수가 사이버 사령부 네, 또 이번에 나왔어요. 또 삼관왕. 들어갔습니다. 저 밑에 있나 보지? 이번에 있을 때. 지금 순서에 되게- 가수 이승환 씨는 뭐 깊은 시름에 빠졌는데 네, 그렇다고 어디에도 하더라고요. 이름이 안 올랐다고 자기가. 어. 네, 어쨌든 이게 지금 내용이 어제 뭐냐면 주진우도 나왔어요. 여기. 네. 예, 주진우 씨도. 그러니까 예. 이게 옛날에 낙곰수 한참 하실 때 예. 그 시기인데 이명박 정부 2011년, 2012년 당시에 예. 대한민국 육군,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대한민국 군대가 네. 지난번에 국정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군대가 이효리 씨라든가 야구 선수 이승엽 씨, MC몽 이러한 연예인들하고 여야 정치인들 8명. 예, 그리고 인터넷 좌우 농계 그 좌파만 한 게 아니라 우파까지 합쳐가지고 조갑재. 뭐 조갑재 네. 씨라든가 홍준표도 들어가 있어요. 변희재 씨라든가 어떤 유명한 분들 영향력이 큰 분들 종합적으로 SNS 무슨 뭐 이런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사찰을 하면서 거기서 특이 사항이 나타나면 청와대 보고를 했다. 그 사실이 그 일부가 요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그 제가 사실- 어제 이철희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이 의원 고마워. 날 두 번째로 넣어줘서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으면 첫 번째로 넣을 걸 그랬나요? 그래서 내가 그건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사람 수가 훨씬 많은데 네. 요번에 일부만 33명만 이철희 의원이 네. 손으로 써가지고 일단은 그 보고서를 직접 받아보지는 못하고 이철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건수는 462건, 사람은 33, 이게 다다. 사람 맞았군요. 예. 어쨌든 그러면 건수는 462건이고 그러니까 일일 보고를 했는데 한 건이 뭐 이렇게 허접한 게 아니라 한 건 자체가 완벽한 네. 보고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거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네요. 예, 그리고 사람은 33인. 아마 독립 선언문을 기억했을 것이다. 거의 비슷. 왜 33이니까요. 네.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이효리 씨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스타일의 스타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죠. 네, 김재동 씨하고 좀 절친한 관계를 이어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회적 발언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군요. 왜 그랬는지. 왜 그랬나요? 모 스님 그 모임에 같이 나가고요. 이효리 씨가.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깊은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기견 관심을 가지면서 슬금슬금 사회로. 그렇게 되는. 예. 그게 혹시 법로. 네. 법모 스님. 네네, 예. 법모스님이셨군요. 그래서 이효리 씨가 당시에 썼던 SNS 글을 좀 보면은요, 그때 당시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였거든요. 예. 그때 젊은이들이 세상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투표해주세요. 이제 세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효리 씨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이예수 씨 이예수 씨가 한 것을 거구나. 리트윗한 거예요.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은 이예수 씨가 어딘가에 이렇게 쓴 글이라고 얘기하면서 예. 누구 걸 또 인용한 걸 거예요, 그게 아마. 그래요? 예. 그래서 올린 걸 리트윗 했는데 예. 이제 어제 보도는 이효리 씨가 쓴 거로 잘못 그렇죠. 알려졌죠. 예. 근데 이예수 이효리 씨가 선생님이 쓴 쓴 게 글을 아니군요. 리트윗한 예. 거예요. 리트윗 예. 정도도 굉장히 사찰 대상이 되나 보죠. 그 이효리 씨가 리트윗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하고 코멘트를 달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이런 걸 한 게 리트윗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에서 뭐가 화제다.
정치적으로 예. 그걸 포착을 해가지고 그게 좌쪽이든 우쪽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포착을 한 다음에 이게 일종의 정치 그 인터넷 공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상황 포착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어딘가에서 뭐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한테 불리한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즉각 전사들 투입을 해가지고 예. 여론을 당장 뒤집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작전 계획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사찰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이렇게 SNS에 정치적인 글을 남기거나 하면은 그 저쪽 성향인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면 일모 사이트에 있는 네. 그런 일배요? 분들- 이렇게 네. 하셔야 돼요. 일모 사이트가 어디 있어요? 일배죠. 네, 일배 사이트 같은 곳에서 아무 곳으로부터 공격을 네. 안 받는 정봉주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공격 못합니다. 왜죠? 한 명만 잡거든요. 아. 딱 한 명만 잡습니다. 10,000명의 공격에도 하나만 걸리면 아, 보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어디요? 집으로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쉬고 계셔라. 근데 사실 저도 그 일배 사이트에서 한번 굉장히 그렇게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셜 털린 적이. 테이너들은 사무실로 전화 오고 욕하고 이런 게 엄청 온대. 어제 이제 네. 여기 박지원 변호사도 있었고 백성문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박지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화했는데 배신자라고. 너 대구는 박지훈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너 대구 놈이 왜 대구 그러노? 그러면서 분이시죠? 우리 네 고향 선배인데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고향 선배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경상도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심하게 욕한대요. 아,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심하게 욕하는 문자 딱 오게 되면 네. 현피 뜨자 그래요. 바로 어디냐 나 간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안 와요. 아,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같은 정치를 했던 분들 이런 네. 분들 멘탈이 강해요. 그니까요. 근데 연예인들은 사실 멘탈이 약하잖아요. 그럼요. 네. 막 기운이 그런 끼가 있을 뿐이지 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맞아요. 이분들은 댓글 심하게 달려 이렇게 압박 들어와 사무실에 전화 들어와 그러면 음, 확 우울증에 빠져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뭐 이효리 씨 이런 분들 투표 좀 열심히 합시다. 이거는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예.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악플이 달리기 그러니까요. 시작하면 소속사 네. 입장에서도 말릴 그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실. 뭘 말려요. 잘못했나 네. 이렇게 갑자기 겁이 그렇죠. 덜컥 드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나를 싫어하는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그 연예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크던 그렇죠. 작전감. 근데 이게 댓글이 엄청 악플이 많이 달리면 어떤 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이런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어떤 연예인 행사를 하는데 네. 그분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네. 그 소속사에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어머. 의원님 좋아하는데요. 네. 의원님 너무 빨가세요, 막 이런 아니, 건가요? 우리 큰일 나요. 아, 그래서 내가 너무 정치적으로 보일까봐. 정치적으로 보인다고. 제가 주위에 이제 후배들 뭐 가수 연예인들 많이 네. 있거든. 이제 술친들이 많잖아요. 그쵸. 김규리 씨 같은 경우 는 톡친이거든요. 예. SNS. SNS 이제 카톡 네, 하고 네. 그러는데 그분들도 심정적으로 친한데 절 만나는 걸 두려워해. 네. 그 정도로 이분들이 예.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이거든. 그렇죠. 이런 조심하죠. 분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음. 전사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런 이제 인터넷 사찰을 하면서 예.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떤 글이 어디서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건 댓글로 그 향후에 이제 다른 공작으로 연결될 때 댓글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리한 게시문을 모든 곳에 게시판이라든가 각자 SNS에 올려가지고 인터넷을 도배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결과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님 외국 연예인들은 네. 난 민주당 지지한다. 그러니까요. 공화당 지지한다. 네. 그럼 세금 많이 내자. 이런 정치 사회적 입장을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네. 본인들의 아니 공화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해 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외국 사례는 좀 에미넴이 대표적이라고요? 맞아요. 그 에미넴이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 핵 홀로코스트 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한 말인데 예. 핵 그 대인류 학살을 초래할 만한 사람이라고 늙은 뭐 할배다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주의자 할배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인신공격 수준의 랩을 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그런 거를 발표할 정도로 미국 연예인들은 현직 대통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비판을 하고 예. 뭐 알렉 볼드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SNL 미국의 코미디 프로 맞아요. 있는데 예. 거기에서 항상 대놓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는 거 항상 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SNS로 또 막 공격을 해서 대통령하고 연예인들이 공방을- 맞싸움을 하는 오. 하지만 아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풍경인데 우리나라는 국정원, 군대 이런 게 동원이 돼서 연예인들을 압박을 했다는 거죠. 아니 이번에 그 NFL 네. 그 무릎 내셔널 꿇는. 풋볼 리그 예. 미식 축구 선수들이 그 미국 국가 나오는데 인종 차별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릎을 꿇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무릎 꿇은 사람들 you fire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네.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신들의 집단적 개별적 의사 표현되지만 아무도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 에미넴 기사를 어제 보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우리나라에 익숙해진 건지 에미넴 괜찮을까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야 진짜. 어머머머. 예.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어떤 연예인이 입장을 표명하면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오. 딱지가 붙어서 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사람들이 그 종북 상황경을 세력이라는 끼고 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항의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많았는지 확인 안 해봤지만 네. 왜냐하면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불교 신자들 아니에요? 갑자기 종치고 폭탄 북치고 발언을. 종치고 북치고 그러니까 말장난이었습니까? 사찰 아재 개그. 사찰도 불교 신자들 네. 위험한 선을 사찰을 넘나드는 좋아하는데. 아재 네. 개그를 재미없다고 PD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네. 투자나 잘하세요 투자나 우리 프로그램에 아니 근데 지금 뉴클리어 홀로코스트 우리가 핵 이게 미국 사람 그러니까 결국 북한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핵 문제로 지금 미국을 괴롭히는 게 북한 말고 없잖아요. 예. 당장은 이란도 물론 있지만 근데 에미넴 미국 가수도 북한 핵으로 인한 전쟁 예. 그 사람들의 사망 사태 이거를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거보다 더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전쟁 불사, 뭐 북폭 이런 걸 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고 해서 우리나라 걱정이죠. 미국 가수보다도 경각심이 너무 덜한 것이 아닌가. 프랑스 대통령 누구죠? 그렇죠. 프랑스 갑자기- 이번에 젊은 사람이 됐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예요? 프랑스 대통령 별명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까먹었네요. 예? 그분이 군사 옵션 얘기할 때 마크롱. 마크롱. 네. 예.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예, 났어요. 오랫동안 마크 해야 되는 거예요, 마크롱. 근데 유엔 나왔을 때 유엔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마크롱이 뭐라냐? 유엔에서 했습니까? 그 기자들한테 지도를 봐라. 네. 어떻게 저기서 전쟁을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뭐라고 하더냐면 북한 국민들 다 죽일 셈이냐. 이게 북한, 예. 북한 국민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부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설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북한에 그 불가피하게 살고 있는 2,500만 예. 국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언론이 상기시킨 거예요. 거기도 사람이 있다고. 예. 이번에 우리나라 그 한강 씨 작가분, 예. 그분들도 그분도 지금 뉴욕타임스에 글을 쓴 것이 한국 사람들은 전쟁 이야기만 나와도 우리는 몸서리 친다. 몸서리 친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모르고 예. 자꾸 막 전쟁을 불사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90년대 미국이 북폭을 계획했다가 그때 나온 보고서 중에 뭐 한국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 죽게 된다. 이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예. 결국 북폭을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그러한 어떤 공포심 없이 요즘에 참수 작전을 해야 된다, 뭐 우리 서지컬 언론에서. 스트라이크를 해야 예. 된다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그런데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여기서 어찌할 바 없이 우리와 연계돼서 살고 있는 25만 미국인이 있어요. 네. 미군은 실제 얼마 안 돼요. 네. 여기에 경제적 이유, 이런 문화적 이유 때문에 여기 가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생각 먼저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 우리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내 얘기는. 생각이 네. 싫으면. 너네 미국인들 네. 25만 있다, 여기에. 또 미국 사람들 한 5만 이상 죽는다 뭐 그런 얘기도 90년대 보고서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나왔죠. 근데 네. 강경윤 기자가 누구죠, 근데? 그러세요. 어디서? 여기 계시구나. 너무 존재가 없었나요? 자, 정준하 씨가 악플러를 고소했다? 네, 이건 무슨 그렇습니다. 스토리죠? 네, 정준하 씨가 이제 10여 년을 자신이 참았다고 하면서 더 10여 이상 년 동안?
못 참겠다. 누리꾼들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글이나 아하.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글들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하고 선처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사실 이제 정준하 씨가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것으로 공격을 받았나 보면은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무한도전이 리얼 버라이어티 쇼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되게 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정준하 씨가 김치전 사건이라고 해서 어떤 셰프하고 신경전을 벌였던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지각을 했던 에피소드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뭐 어떤 멤버들이랑 뭐 주식 문제로 투닥투닥했다라는 것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그게 사실 좀 컨셉 측면도 좀 있잖아요. 약간 뭐 더 희화시킨 부분이 있겠죠. 그럼요. 네, 근데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네티즌들한테는 그게 이제 정준하의 인성이다 이렇게 예. 해서 뭐 파도 괴담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팝하게 정준하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는 약간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팝하기가 아니라 팝하게. 팝하게. 아. 그리고 본인은 아마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자체가 이런 비난 여론을 조금 잠재우면서 좀 강하게 나가보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정준하 씨도 심리적 이런 문제 때문에 무슨 공황장애가 있었나 그런 것 때문에 잠시 활동도 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정형돈 씨가 아, 정영동 씨 네. 미안합니다. 정준하 씨 미안합니다. 공식 사과하고 하야 하겠습니다. 하야. 정준하 씨가 그동안은 참았는데 아. 아이가 지금 5살인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터넷을 볼 나이가 점점 진입이 되니까 아이 때문에라도 이제는 좀 근절을 시켜야 맞아요. 되겠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17대 같이 국회의원 했다가 중간에 그 선거법 때문에 아웃된 친구인데 지금 그 지방 어디에서 기초단체장 하고 있거든요. 네. 재선에서 하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침울하게 형 오늘 소주 한잔 해요. 그래서 소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이 5학년인데 학교 가서 막 그냥 주먹 다짐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주위에 있는 애가 너네 아빠 곧 국회의원 그만둘 건데 너무 자랑하지 마. 이 얘기를 듣고 애가 화가 나고 그러니까 자기 애들이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애도 막 친구하고 싸우고 그건 너무 속상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정영돈 씨 이제 애가 5살 정준하 씨. 하야 다시 하셔야 하야 정준하 씨. 네. 애가 커가는데 애가 네. 좀 있으면 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글을 볼 때 그래서 지금, 아빠의 악플을 보면 그래 글을 보면 그래서 연예인들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 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고 그런 이유가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여론에서 조기 유학 차단시키려고. 보내갖고 그러면 한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한글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말씀하시는데 국내 분위기, 학교에 다니면 분위기. 친구들이 자꾸 니네 맞아요.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미리 보내는 것도 있고. 네. 근데 문제가 네티즌들이 지금 예능에서 나온 그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걸 가지고 편집해서 모아서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 그거를 예능에서 잠깐 그렇게 한 걸 몇 년치를 모으면 당연히 안 좋은 얘기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예. 이거를 몇 년 전에 그 걸그룹 티아라도 예. 예능에서 그렇게 한 걸 모아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나쁜 애들이다라고 왕따를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매장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악의 편집이에요. 정준하 씨한테도 악마의 편집.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네티즌들도 좀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약간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악플 유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악플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근절돼야 되는데 악플로 이 법적 조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잖아요. 아니 악마의 편집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고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편집 있는 것을 그대로 올리면은 괜찮은데 네. 악마의 편집은 좀 문제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 뭐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이제 썼던 기사가 중에서 어떤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를 때렸던 배우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단독으로 썼었는데 예. 동영상도 나왔잖아요. 동영상도 제가 공개를 예. 했던 건데 너무 이제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예. 근데 댓글에 이제 개그맨이에요. 아니요 배우입니다. 배우예요? 네, 근데 다시는 TV에서 안 보고 싶다 이 정도의 글들이 이제 많이 줄을 달렸어요. 근데 그건 워낙 실망을 했으니까 대중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건데 싸그리 다 고소를 했어요. 그분들이 100명이 넘게 있어요. 아니 TV에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 출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중의 어떤 아직 악플이 뭔지도 정확히 몰라요. 대중 그 잣대가 어디까지도 아시겠지만 정봉주 이런 DJ 같은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모욕이고 이게 명예훼손이고 이런 거 정확히 아시겠지만 누리꾼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게 정확히 맞아요. 어떤 잣대인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막 몇 년씩 재판해야 되고 사실 뭐 형법에서는 무죄가 그러니까 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민사로 해서 3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사람 많아서
좀 이런 부분 좀 예. 아쉽습니다. 예, 러브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 헤이트죠. 이렇게 사랑- 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사랑과 헤이트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indifference. 아. 무관심. indifference. 예. 예? indifference가 갑자기 그 무관심. 말씀을 왜 갑자기?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좀 너그럽게 연예인이면 공인이면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정준하 씨 같은 네, 경우 정준하. 너무 심하니까 이제 10년 동안 그렇죠. 참다가 네. 한 것 같은데 양쪽이 조금 더 자제하면서 그렇죠. 할 네. 필요는 있죠. 네. 그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은 말을 싫은 말 듣기 싫어하고 막 고소나 신고로 대응하고 예. 이건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정준하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네티즌들이 집요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분들은 맞아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게 정치인들은 이런 걸 잘 버텨내는데. 그러니까요. 예. 연예인은 좀 약하죠 멘탈이. 근데 두 분에게 바랄 부탁이 있어요. 네. 인사하세요.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안을 바라는 대한민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비스코리아.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원일의 SBS 논설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로 그 버스에서 봉도사님이 정치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버스에서 듣는다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렇죠. 예. 버스, 택시. 예. 버스가 아니라 버스지. 버스예요, 버스. 버스인가? 예. 노래 있잖아. 우리 매일 학교 가는 버스, 버스 안에서 안에서, 이러잖아요. 예. 우리 뭐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이러지 않잖아요. 네, 버스 지금, 안에서. 네, 지금도 저 6716 버스에서 목소리 예. 듣는다는 또 문자 들어와 있네요. 자, 8015 유후 출근하는 6716 버스에 봉도사님 목소리가 흘러요. 네. 난 열혈 청취자 빅백 노래도 신나. 자, 6716 기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국토부 네. 이 교통을 관장하는 데가 어디죠? 국토부인가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누구죠? 김현미 장관. 김현미 장관한테 제가 상달라 저하고 절친이거든요. 네. 상달라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왜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정봉주의 정치쇼 들으면 잠이 확 깨는 깨서 교통사고 제로율에 도전하는 방송. 거기다가 이제 웃음까지 웃음까지. 정보도 있고 예, 또 정보. 제가 이렇게 뉴스도 정리해드리고 시간 없으니까 제가 오늘의 그렇죠. 뉴스 짧게 정리 박미연이 원일이 기자님 나오셨다. 반가 기다렸어요. 후후.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의 뉴스 짧게 좀 정리 좀 예.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타워 크레인 사고 원인 나왔는데 역시 부품이 노후가 됐는데 이게 스페인산이래요. 근데 스페인까지 갔다 오면 정품 쓰면 시간 걸리니까 사제 철공소에서 만들었었다. 그게 휘어지는 바람에 지금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91년도에 제조됐으니까 27년 사용했으니까 참 오래도 썼어요. 예. 사람도 이렇게 오래 쓰면 사람 수명을 하게 되면 그럼요. 150년 쓴 네, 거예요. 네. 더 큰 문제는 요새는 중국산 중고가 신품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하니 자 원청, 하청, 재하청 이 구조 예. 사람 목숨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국토교통부, 노동부 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네, 이게 후진국형 사고거든요. 그럼요. 선진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세계 나가면 다 선진국이라 그래요 이제는. 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언제까지 이런 사고를 계속 보면서 가슴 아파할 거냐고요. 하여튼 뭐 사람 값을 소중히 하는 사회. 이게 예. 선진국이지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요. 예. 자본의 가격을 뒤로 하고 인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 네. 사람 목숨값보다 더 중요한 비용은 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삼성이 지금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4.5조 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매출 62조 원입니다. 야, 14.5조 원이 순수익이에요? 네. 영업이익, 순이익 말고. 예. 자, 일단 초좀 주세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웃지도 못하는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학교 가 계시잖아요. 근데 안 계시니까 이게 점점 이익이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삼성 분들이 이게 제대로 좋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속사정도 좀 있어요. 14.5조 원 중에 반도체만 지금 10조의 이익을 갖고 있고요. 삼성뿐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이게 그러니까 그 상급갈 치고 예, 있죠. 좋은 거지. 예. 모바일은 지금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게 이익률이. 예. 이게 사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는데 때마침 오늘 또 따끈따끈한 이제 10시에 좀 엠버거 풀린 이제 기재부 발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그 상황에 대해서 수출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수가 지금 이제 좀 점점 받쳐주지 못해서 그게 좀 걱정이라라는 그런 이제 경제 동향 발표가 좀 나왔는데, 세계 경제가 좋고 지금 우리도 지금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고용 시장이 지금 안 좋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가 없다. 예, 취준생 문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과 SK 뭐 이렇게 대기업들의 그 천문학적인 영업이익률은 좋아지고 있지만 밑바닥의 전체적인 내수 시장과 고용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돈을 벌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을 수가 없다라는 점.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우리의 지금 위크 포인트니까 정부가 이제 여기에 저 착시되지 말고 자랑만 하지 말고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 늘 다 떨어지고. 정진글 변호사님 진박이에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서울과 서울에 있는 수도권은 네. TK 그 몇 사람 지키려고 하다가 다 희생양이 되고. 벼락 맞았죠. 예.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또 뭐 근데도 그 당에서 안 나오시고 계속 계신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아니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4월 6일인가 7일쯤에 8일인가 네. 그때쯤에 빨간 옷 입고 대구에 출마하신 분들이 네. 무릎 꿇은 사진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예.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의도 보고서가 내려갔어요. 여의도 보고서가 내려서 비상이다. 일당 무너지고 150석 무너진다. 근데 무릎 꿇으라는 게 그분들이 우린 다 되는데 왜 무릎을 꿇으라 그러지? 한 10대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손수조는 또 뭐 여기 왔고 예. 근데 그 여의도 보고서는 우리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여의도 보고서 정봉주 의원이 쓰시는 아니 실제 여의도 연구소 이게 실화예요. 여의도 연구소 보고서. 여의도 연구소 보고서. 아,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 그때 여론조사가 이제 일반 유선 활용한 ARS 조사랑 안심번호 조사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는 안심번호를 했는데 여의도 연구소는 컨텐츠가 좋잖아요, 거기가. 이쪽 저쪽을 떠나고 정확하게 가급죠. 오랜 노하우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는 실제로 이런 조사한 결과 서로 우리 공유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근데 거기서 이거 비상이다. 그 한때 연구소장이었어요, 제가. 저 표정. 아니 뭔 안 한 거 없어. 안 한 건 없는데 예. 지금 왜 이렇게 근데 풍찬 지금 노숙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앵커께서는 본론으로 안 들어가세요. 이게 본론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 새누리당이 그때 예. 너무 오만하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적어도 과반수는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 민주당 측에서도 내부에서 굉장히 그럼 한 위기의식이 170 내지 180석까지 갈 거다. 예. 그럼 민주당이 90석 내외일 거라고 많이 가면 위기감을 가지고 110석까지 갈 거다. 그런 위기감이었는데 결국 그때 그 자만하고 오만하다 보니까 결국은 형편없는 결과가 나왔고 사실 그게 또 연결이 되어져서 탄핵으로 연결되고 탄핵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보수가 분열돼서 존경하는 우리 진수 의원님과 제가 이 당을 달리해서 지금 지금 그럼 자유한국당 소속의 현재? 그럼요. 네. 자한당이라고 불러요? 한국당이라고 불러요? 자유당이라고 불러요? 그 자유한국당이라고 불러주든지 풀네임은? 아니면 한국당이라고 한국당. 불러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기 자꾸 왜 최서연이라고 안 부르고 아니, 근데 최순실이라고 불러요. 저기 진수 의원님 옛날에 통합진보당 진보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불러다니는데 왜 자꾸 한 통진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나는 그렇게 안 불렀는데 근데 모르겠네. 목소리 지거지는 거니까 부르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국당 현재 소속이시고. 네네. 제가 너무 지금 편한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얘기를 계속. 오늘 방청색으로 나오셨어요. 방청 얘기예요, 저. 자, 한바탕 그래도 그 살풀이하고 부닥거리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지. 자, UFC 첫 번째 주제. 세월호 자료 조작 7시간은 비밀이 아니라 7시간 반이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근데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이다. 예, 일단 변호사한테 여쭙겠습니다. 예. 정당의 입지, 정파적 입장 떠나서 법률적으로만 판단해 주세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에 예. 원래 시간이 10시였는 9시 반이었는데 반이었었는데. 이걸 10시로 나중에 고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훈령 원본을 빨간색 줄을 거기에 불법 수정해서 가필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공용문서 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공용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공문서? 그렇죠.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른데 그냥 공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것이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었기 예. 때문에 원본에 적색줄을 걷고 거기에다가 수정을 했는데 이것을 고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장의 심의 필증을 첨부해서 예.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공용문서 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좀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제처장의 심의 필증 첨부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다투는 겁니다. 예, 방금 우리 원일이 논설위원님께서 위크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단점이다. 이거 맞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자, 8204님 화물 기사도 많이 듣습니다. 오후 백경준님 항상 시원한 목소리 너무 좋네요. 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자,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 특히 택시 기사님들 가조 나조 다조 저기 축구 나가셔서요. 반드시 10시에는 103.5MHz SBS 정봉주의 정치쇼 들으시라고 광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요. 예. 자, 키신저 잘 아시죠? 예. 뭐 우리도 잘 알죠. 전 국무장관. 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자, 키신저가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의 키신저인가요? 네, 맞아요. 네. 미중 외교를 텄던 예, 90 핑퐁 외교. 예, 90 넘으셨어요. 이야.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왜 지금 뉴스가 되냐면 예. 그 독불 장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두 사람 말을 들어요. 두 사람은 한 명이 이제 키신저고 또 한 명이 리처드 하스 미 하원 외교협회 의장 이 두 사람한테만 조언을 듣습니다. 예. 자, 키신저가 백악관을 지금 또 이제 들어갔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북핵을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끝내라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공감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완전히 끝내라는데 영어로 하면은 doing halfway라는 게 있고 doing it completely라는 게 있는데 요 두 개가 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마지막 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완전히 그럼 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끝내라 하니까 이제 폐기를 위해서 그럼 또 전쟁하라고 좀 조언한 거냐? 그게 아니고 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이른바 북중 빅딜론.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중국한테 김정은 정권을 바꿔줘. 레짐 체인지를 해. 그럼 우리 주한미군 철수 뺄게. 딜하자고. 이거를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키신저가요? 예, 이건 전쟁보다 전쟁에 맞먹는 또 다른 재앙이죠. 한국한테는 주한미군 철수가 갖고 오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이 파급 효과를 보면 필리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북한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신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컴플리틀리하게 완전히 끝내라라고 조언을 하면서 내는 북중 미중 빅딜론 요게 실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게 외교가의 지금 이게 큰 이슈입니다. 그 내용도 다 나온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오늘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또 하나 했는데 북한이 ICBM 능력이 개발됐기는 했지만 재진입 기술은 개발 중이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재진입 기술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은 아직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가 작동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지금 막 우리가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는 전쟁 시나리오보다는 이른바 외교력. 근데 그 외교가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 했던 그런 뭐 적당히 북한하고 대화해서 타협안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지금 외교적 해법. 이른바 북중 빅딜론 같은 거는 우리의 북중입니까? 미중입니까? 미중 죄송합니다. 예. 아까도 북중이라고 그러셨어요. 헷갈렸어요. 입에 붙어서 이게. 자,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바꿔주는 대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식의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빅딜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물론 정해진 건 없지만 뭐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이 지금 강대국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실검 이슈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 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결정나요? 예, 오늘 돼요. 몇 왜냐하면 시에요? 아니요, 시간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16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자정이니까 주말에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말에 발표 안 하죠, 이거. 발표 안 하니까 이제 금요일은 오늘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이게 지금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재판부에다 공을 그냥 툭 하고 넘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은데
뭐 아시다시피 어제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30분 시간 손댄 거 빨간 거 그거 했잖아요. 이거 썼어요. 그게 누구 필적이래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사 의뢰한다는 거예요. 말씀 끼지 마세요. 소개하기 전에. 자, 여의도 UFC. 자, 매주 금요일 여의도 UFC인데 현역 의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서로들 피해. 국감이라 아, 바쁘셔가지고. 국감이에요? 예. 오, 아직 국감 기간이에요? 낙선한 장관님께서 모르는 게 없으시오. 최고위원이세요. 아하. 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정준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 지금은 놀고 먹고 있습니다. 예. 네. 한때 금태섭의 친구. 걔가 저를 친구라고 안 해가지고요. 최강욱의 친구. 걔도 친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대 동기? 예. 법대 8학번이시죠? 86학번입니다. 86학번이요. 네. 예. 잘 아시네요. 68년생. 네. 66년생. 예, 좋은 잘 알죠. 때입니다. 좋은 때. 네. 네. 저는 제가 소개할게요. 하지 마세요. 언제 오셨어요? 저는 정말 새로운 보수의 불씨를 살리려고 그래서 좀 제대로 바른 정치 해보자고 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말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바른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진수희입니다. 우리 방송 청출 떨어뜨리겠어요? 자, 진수희 17대 18대 국회의원 그리고 한때 복지부 장관 하면서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잘했다는 평을 받고 있죠. 자, 세 분 처음 만나시죠? 아니면 지난 대선 때 최민희 의원님과 정준길 대변인은 그 일합을 여러 차례 겨루셨고. 그렇죠. 불꽃 토론했죠. 예. 저는 다 세월이 최연- 지나면 그것도 정이에요. 네. 추억이고. 반가웠어요. 엄청. 저를 추천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수 의원님. 저는 최민희 의원님은 오늘 처음 뵙는데 마치 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오. 그런 착각을 갖게 하시네요. 근데 얼굴이 좀 너무나 닮지 친근- 않았어요? 그럼 제가 영광이죠. 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정준길 위원장님은 제 바로 옆 지역구에 또 한때 당을 같이 했었던. 우리 진수 의원님은 네. 제가 연말에 예. 휴가 갈 때 MC를 좀 맡으세요. 그럼 청취율 제대로 떨어지겠어.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다시 화려하게 자기가 오면 컴백하려고. 올라오게 하려고. 뭐 충분히 제가 예. 불쏘시개가 되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진짜 진수 의원님하고 네, 최민희 저 의원님. 처음 봤어요. 화면에서는 예, 많이 원래 뵙죠. 쌈딱들은 서로 금방 알아봐요. 쌈딱이라뇨. 자. 쌈치킨. 자, 왜 파이팅 치킨이라 그랬지?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는 국회의원도 춤추게 만든다. 이 두 분은 해병대 국회의원이에요. 한 번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 정준길 의원님은 의원님이래. 변호사님은 그렇게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추미애 대표랑 예. 광진을에서 일합을 겨루었는데요. 예. 지난번 같은 경우에 우리 당에서 좀 멋지게 좀 나르샤도 해주시고 그러는 덕에 예. 아주 의외로 패배를 하고 의외로 패배해요? 예. 제가 그 얘기 다 들었어요. 뭐 여기저기 당선 다 됐다 그러면서 다니셨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날 그쪽 캠프에서 축하한다고 전화를 받았었죠.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이겼어요? 앞서가는 근데 걸로. 왜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 여론조사가 좀. 여론조사도 괜찮았는데 네. 당시에 그러니까는 여론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소리 없는 우리 대중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방송과 언론을 보다가 기고만장한 당시의 새누리당 지휘부가 공천파동을 하는 걸 보고 이놈들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희생양이다. 표가 한 표로 몰렸는데 한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불이익이 됐죠.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하시면요. 네. 저를 찾아오세요. 왜요? 국회의원 나가기 전에. 저만 온갖 방송에서 새누리당이 일당 뺏기고 민주당이 일당 될 것이다. 저만 예측해요. 저는 통계를 갖고 전국 27개 지역을 샅샅이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안심번호로.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맞췄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예. 그 지난번 총선에서는 근데 왜 그놈의- 안타까운데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놈의 진박 타령 때문에 TK 쪽의 소위 진박을 예. 재미 보고 멀쩡한 수도권이 제대로 된 분들.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의혹의 7시간이 7시간 30분이었는데 인위적으로 30분 줄였다는 점. 요게 이제 청와대 발표의 이제 의미의 이제 핵심 포인트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청와대 시스템이라는 게 그 당시에 국민들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청와대 시스템이 가동이 됐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참 이건 실망스러워. 보수 진보 떠나고 이건 개탄할 노릇 예, 아니에요?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는 사실관계는 이미 재판에 다 기록으로 다 지금 가 있어요. 그런데 재판 기록으로 가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재판부에 이미 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재판부에 간 거는 첫 보고 시간이 오전 10시로 가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30분 전이었었다라고 수정은 가능하지만 7시간 하고 7시간 30분 하고 뭔 대수 그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청와대의 시스템이 국민을 위한 진실 규명이 아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동했다라고 하는 개탄스러운 점은 있지만 30분이 무슨 그렇게 본질적 차이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뭐 좀 깨우뚱하는 측면은 좀 있죠. 근데 자, 30분을 그 공문서 이후에 대통령 행정명령인가요? 그 네. 규정까지 바꾸면서 할 정도면 그 이후에 나왔던 7시간 해명도 다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개연성은 있지만 예. 그거는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있을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예. 이 사건을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네,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불법 사건. 조작 사건이다. 사회 조작했다는 거죠? 네, 손을 댔다 점 이겁니다. 어. 자, 요게 이제 오늘의 이슈 중에 이슈가 될 겁니다. 이제. 국감에서도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되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원포인트로 이제 국정감사를 이제 갖고 왔는데 예. 국정감사보다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선거구제 개편에 더 관심들이 많아서 어찌됐든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 신청 실명제가 지금 처음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증인들 이제 신청을 할 때 누가 신청했느냐, 홍길동 의원이 신청했느냐, 봉도사 의원이 신청했느냐, 실명제가 지금 이제 명기가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 양날의 의원들은 불편한가요? 아니요,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됐던 이유가요. 뭐 다 잘 아시지만 국감 피감 기관들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와서 이제 뭐 읍소하고 술 사고 밥 사고 이제 뭐 흥청망청 하는 예. 거라고들 하지만 제 경험적으로 최악의 국감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국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재벌 총수들이 37명이나 불려 나왔었어요. 기업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여의도에 와가지고서는 이걸 이제 이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여의도 바닥이 밤만 되면 흥청망청의 정말 전형이었었어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누가 신청을 했길래 도대체 이러느냐에 대해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막 그렇게 이제 애를 먹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정세균 의장이 그러면은 실명제를 하자 이렇게 됐더니 거꾸로 말이에요. 초선 의원들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은데 예. 이게 이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초선 의원들은 국민들이. 그런데 이제 국피감 기관이나 이런 데 있어서 증인 신청을 한 의원이 실명제로 딱 등록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어허. 로비를 이제 딱 눈에 띄니까 예, 집중적으로 가서 막 로비를 하는 그 거예요. 초선 의원이라도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좋은 측면도 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실명제에서 이게 모든 정책이 이게 앞뒤가 있고 명암이 있고 부작용이 있구나. 근데 투명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일단 예. 투명해야죠. 일단 투명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의원들이 지금 그 증인 신청을 하면 누가 신청을 했는지 했는지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면 불러놓고 한마디 말도 안 시키고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윽박지르고 이러는 것도 또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하나하나 투명하게 알겠습니다. 지켜봅시다. 3352님 비닐하우스에서도 많이 듣는답니다. 고정입니다. 3018님 덤프트럭 운전자들도 많이 들어요. 봉지영아 한번 언급해 주세요. 자 문자 많이 와서 기분 좋습니다. 기사님들 안전운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일 기자님 네. 인사하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여의도 UFC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